무려 34년 만에 미국이 신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소문만 무성하던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입니다. 미국은 지난 11월 초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에 위치한 공군 비밀 공장에서 B-21의 초도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전략 무기의 등장을 숨죽여 지켜보던 많은 나라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개발 속도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21은 2015년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대략적인 청사진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고작 8년 만에 미국은 B-21의 초도 비행에 성공했으며 2023년 올해부터 저율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일정이 다소 지체될 수는 있겠지만 늦어도 미 공군의 본래 계획이던 2025년이면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B-21은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전략 폭격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왜 미국이 140기나 보유한 전략 폭격기를 뒤로하고 B-21 개발에 나섰는지 단번에 이해가 갈 정도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자주국방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몹시 부럽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폭격기를 보유할 수 없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B-21 레이더 개발에 돌입한 이후부터 대한민국이 폭격기를 보유할 단 하나의 방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를 설명하기 위해선 B2 스피릿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스텔스 폭격기라는 전대미문의 개념을 처음으로 현실에 적용한 게 B2 스피릿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숨길 생각조차 없었던 초도 비행 영상을 분석해보면 B-21의 크기는 전폭 40m 내외로 추정됩니다. 52.4m에 달했던 B2보다 약 10m 이상 작아진 건데요. 또 B2가 전장 21m에 육박했던 반면 B-21은 16m 내외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초도 비행 당시 편대를 이룬 F-16과 길이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폭격기의 크기는 대체로 폭장량과 연관이 깊습니다. 엔진의 힘만 충분하다면 기체가 클수록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B-21의 폭장량이 8톤 수준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B-2 자체도 폭장량이 18톤에 불과했는데 이보다 크기가 줄어들었으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범용성 측면은 B-21이 훨씬 높습니다. B-21은 B-2에서 적용했던 두 개의 내부 무장창에 더해 좌우로 하나씩 보조 무장창이 확인됩니다. 이 보조 무장창에 공대공 미사일이나 스텔스 드론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6세대기 개념을 통해 증명된 AI 기반 무인기 윙맨을 운용하거나 공대지, 공대공 작전을 모두 수행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전략 폭격기의 전통적인 역할인 핵무기 투발뿐만 아니라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수준의 전투지휘부터 요격기 임무까지 모두 수행하는 셈입니다. B-21기가 폭격기 편대를 대체하는 건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 보조무장창에 SIAW 차세대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IAW는 접근 금지, 거부 환경, 예컨대 탄도미사일 발사대나 레이더 기지, 위성방해 시스템, 전자전장비 등 고가치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 설계된 미사일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SIAW를 극비리에 개발하면서 동시에 유일하게 스텔스기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 성능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왔는데요. 극초음 속에 가까운 속도의 스텔스 미사일이지만 스탠드오프 타격이 가능할 만큼 사거리가 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SIAW는 크기 때문에 F-22 랩터 내부 무장창으론 운용이 불가능해 사실상 F-35를 제외하고는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B-21이라면 이 새로운 공대지 미사일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B-21은 B-2보다 폭장량이 낮아졌음에도 고성능 최첨단 무장을 탑재함으로써 그 간극을 줄인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미사일의 위력이 B-2를 생산했던 1987년에서 2000년대보다 올라간 것도 한몫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사거리만 2500km 이상인 초장거리 핵탑재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AGM-181 LRS-5를 운용할 수만 있으면 더 이상 폭장량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데요. 이 AGM-181 LRS-5를 운용할 수 있는 게 B-51을 제외하곤 B-21 레이더뿐입니다. 더군다나 B-21은 B-2 스피릿에 탑재되었던 GF118 엔진 대신 PNW PW9000이 탑재되었습니다. 해당 엔진은 연료 소모율을 대폭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덕에 B-21의 작전 범위 역시 상당히 향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40m에 달하는 폭격기를 고작 지름 4.1cm의 골프공 수준으로 보이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스텔스 능력이 더해지면 현존하는 어떤 방공 레이더도 B-21을 포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쯤이면 왜 미국이 B-21을 개발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B2 스피릿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 폭격기를 개발한 게 미국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전에 중국과 H-20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의 H-20에 대한 대응으로 B-21 개발을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B-21이 B2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면 H-20은 B2의 열합판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보여준 전술기 개발 능력 부족한 스텔스 성능, 러시아 폭격기를 뒤로 빼돌려 문의만 받고 운용했던 사례 등을 살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H-20의 스텔스 기술은 1980년대에 B2에 적용되었던 구식 기술에서 조금도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미공군 신속능력 개발팀의 첩보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미공군과 노스럽 그루먼을 해킹해 B2 관련 자료를 빼돌린 건 맞지만 스텔스 특수 재질마저 그대로 카피한 바람에 현대의 방공 레이더로 모두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중국이 의도적으로 노출한 H-20 사진 속 동체의 돌출부 때문에 잘해줘봐야 제니10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스텔스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도군의 레이더의 추적을 허용하면서 스텔스 성능을 의심받는 제니10에서 크기를 키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 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H-20의 최대적 제중량은 약 45톤에 육박하지만 정작 핵무기 탑재 수준은 약 10톤 내외, 그것도 재래식 폭탄 투하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1950년대 개발된 H-6와 외형상의 차이만 있을 뿐 성능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은 이미 2021년부터 H-10 이미지를 유출하고 있지만 정작 초도 비행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성능에 자신이 없다는 방증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H-20의 등장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능과 관련 없는 전략 폭격기라는 딱 하나의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폭격기 개발 기술이 미국에 비해 최소 10년은 뒤처져 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기술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건 경계할 만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국방비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액수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차이납니다. 여기에 중국의 땅덩어리만큼이나 무서운 물량 공세가 더해진다면 H-20 역시 붕어빵 찍어내듯 대량 생산 체제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은 2023년 초 Y-20형 수송기를 개량한 공중급 유기를 공개했는데요. 이를 가정하면 H-20으로 괌이나 하와이까지 직접 폭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전략 폭격기는 정밀유도 무기의 발전으로 그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훌륭한 전략 요소입니다. 위치를 파악할 수 없고 공개해서도 안 되는 ICBM이나 SLBM과 다르게 직접적인 무력 시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전쟁 상황에서도 전략 폭격기가 투입되어 내부 무장창을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폭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적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핵이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를 무시한다는 전략은 있을 수 없는데요. 물론 이는 전략 폭격기가 적진 깊숙이 침투했다는 극단적인 상황이 가정된 경우지만 반대로 말해 그것만 가능하다면 수십 톤의 폭탄을 쏟아붓는 전략 폭격기의 위력은 ICBM이나 SLBM 이상입니다.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비원비랜서를 전진 배치하며 간접적으로 전쟁 의사를 표현하는 미국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도 전략 폭격기를 보유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핵투발을 떠나 강대국의 군사적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뿐입니다. 일례로 중국이 H-20을 공개하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건 미국이 아니라 인도였습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고 자체적인 중립 노선을 꺾고 있는 군사 강국이죠.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과 비슷한 면이 많은데요. 인도가 진짜 걱정했던 건 H-20의 성능보다 앞서 말한 전략성입니다. 실제로 인도는 H-20 직후 전략 폭격기 도입 검토를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지난 2022년 러시아로부터 Tu-160 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이 무기를 들면 이쪽도 최소한 같은 무기를 들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폭격기를 보유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폭격기를 도입해봐야 운용할 무장이 없다는 겁니다. 2022년 국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장사정 포갱도와
포대와 미사일 포대를 폭격하기 위한 우리 공군의 합동적 밀집격 비축량은 31분 기준치 대비해서 불과 35%, 61분에 대비하면 고작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열흘 안에 비축 물량이 모두 소진된다는 뜻입니다. 미사일별로 구분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레이저 통합 직격탄은 31분 대비 21%에 불과했고, 지하시설을 정밀 폭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유도탄 GBU-24 페이브 A3는 31분 대비 42%, GBU-38도 31분 대비 48%에 머물러 한참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좋다는 AGM-65 매버릭 46%, 활강유도 폭탄 GBU-39 역시 69%에 그쳐서 비축량이 기준치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물론 공군은 유사시 30일이면 북한의 탄도탄은 모두 바닥난다는 전제 아래 31분을 기준으로 잡고 물자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축 물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다고 할 수도 없는데요. 비축 물량은 경제적 부담과 탄약 노후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공대지 정밀유도탄의 경우 표적 개발 고도화로 대폭 늘어난 타격 목표물에 비해 탄약 확보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군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미사일은 부족하다고 무작정 수입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를테면 공대지 미사일이나 항공폭탄에는 반드시 전파고도계라는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고속 비행 상태에서 고도 데이터를 확보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 전파고도계는 사거리 300km 이상의 유도무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이른바 핵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대상입니다. 돈만 있다고 무작정 살 수 있는 게 아닌 셈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국산화입니다. 만약 국내 기술로 공대지 무장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비축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잉여 물량을 계산해 폭격기를 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효용성을 논하는 건 그 후에도 충분한데요. 대한민국 폭격기 보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